안녕하세요.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네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새해 계획 세웠던 거 작심 3일로 끝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공자 오빠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책을 제가 2020년 5월 23일 날 샀더라고요. 그때 사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여러분하고 나눌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가 알미, 배움이 삶이 되는 지혜가 많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게 보람있고 읽으면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힘이 된다 그럴까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소중한 인연은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소중한 만남은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노사연의 만남 노래에서는 그러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는데,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된다. 소중한 인연은. 자,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300에 대한 이야기. 이거 시예요. 산 앵두나무 꽃이 펄럭펄럭 나붓기네. 어찌 그대 그립지 않으리오마는 그대 머무는 곳이 너무 머네. 산 앵두나무가 꽃이 펄럭펄럭 나붓길 때 그대가 정말 그리운데 그대가 있는 곳은 너무 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듣고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지, 진정 그리워한다면 어찌 거리가 멀 까닭이 있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리워한다면 거리가 무슨 상관이냐, 달려가면 되지,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당체지화 편기번이 기불이사 실시원이 자왈미지사야 부하원치 유도너 자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공은 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고향이 위나라인데 노나라에 와서 공자한테 공부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고향에 가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부모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공이 어느 날 부모님을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모시고 와서 여행도 시켜드리고 한동안 함께 지내면서 행복감을 누리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자공이 어느 날은 그 월나라의 해변가에 있다가, 어느 날은 제 나라의 저작거리에 있다가, 어느 날은 그 진나라의 궁궐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을 노나라로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함께 보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공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때를 내가 왜 진작 그렇게 부모님하고 함께 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와 그때 부모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정말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되게 따뜻하게 마음으로 위안이 되고 힘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공한테 그때 이야기를 한번 네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공이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자공은 오나라에 가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일을 하고 노나라로 와서 공자를 막 이제 공자한테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나라는 되게 비단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공자가 되게 가난하게 지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비단 옷을 한번 해드리려고 비단 두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왔는데, 그때 마침 선생님은 자로랑 하구들을 데리고 이제 바람을 쐬러 산책을 가려고 마차에 오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자공이 그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공아 어서 와라. 잘 왔다. 우리 지금 이렇게 바람 쐬러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이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공이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오나라 왕이 노나라 왕에게 전하는 편지가 있어서 얼른 그거를 전해주러 가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드릴 선물 비단을 먼저 드리고 가려고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비단을 제가 들고 다니기가 그러니 자로 형한테 맡기면서 이거를 집에 가져다 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을 가져다 집에 드리라고. 그러고 나서 자공은 떠나고 자로하고 선생님도 이제 산책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로도 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산책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저녁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자공이 와서 이제 자로랑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로가 먼저 사실을 고백을 하는 거죠. 실은 자네가 준 비단이 지금 집에 없네. 비단을 누가 선생님에게 주워버렸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은 놀래잖아요. 아니 그 비싼 걸 누구한테 줬다면 얼마나 되게 대단한 사람을 만났나 보네요. 그 귀한 사람에게 선생님이 주셨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로가 아니다고, 그냥 오늘 우연히 처음 만난 사람인데 선생님이 그냥 줬다. 그럴 리가 있냐. 그러면 자로 사형은 왜 그걸 2개 가만뒀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로 사형 성격에 그것을 그냥 주게 둘 성향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냥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로가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 나라에서 오는 정자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제 나라에서 진나라로 이렇게 가는 중인데 선생님하고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이 되게 막 이분하고 잘 통해서 뭐 어디 가지도 않고 산책을 가기로 했는데 앉아서 그 자리에 어디로 이동하지도 않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너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막 되게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제 나라에서 온 정자라는 사람도 이제 서둘러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서로 되게 아쉬워하면서 공자도 너무 아쉬워하면서 자로한테 묻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좀 귀한 게 있냐 라고 물으니까 자로가 아까 자공이 선생님한테 드린다고 오나라에서 가지고 온 비단 2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얼른 너 그것을 저 사람에게 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로가 그것을 순순히 줄 사람이 아니죠. 아니 선생님, 지금 이거는 자공이 그 먼 데서 비싼 거를 선생님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걸 저 사람 줘버리면 어떡합니까? 하고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얼른 갖다 드려라. 계속 그렇게 실갱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선생님이 자로한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야. 자로야, 내 방법이 옳다. 그러니까 내 방법이 일리가 있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 뜻이 있으니 얼른 그것을 갖다 드려라. 시삼백에서도 좋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로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삼백에서 나온 얘기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공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삼백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는데 너 모르냐 그러면서 아름다운 사람 눈매도 고와라 우연히 서로 만나니 내 바람이었네. 이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방금 그 정선생은 이 시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사람처럼 천하의 어진 선비다. 비록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은 아니지만 나와 마음이 잘 맞았으니 이런 만남의 인연을 놓칠 수가 없다. 지금 그에게 뭔가를 내가 선물을 하지 않으면 평생 그를 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렵게 얻은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어서 비단을 그 선생님에게 갖다 드려라. 응?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로가 마지못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비단을 그 선생님한테 예의를 갖춰서 일단 그래도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공이 그렇게 이제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공이 자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조금 대들고 직설적으로 말할 사람은 자로밖에 없는데 그렇게 줬을 때는 자로 사형도 뭔가 뜻이 있지 않았냐, 왜 그렇게 줬냐라고 물으니까 자로가 그러는 거예요. 왜 선생님 말씀을 그렇게 따랐는지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즐거워하는 모습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시삼백을 읊는 권위 있는 모습 때문이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중요한 점은 선생님이 앞으로 영원히 그분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댔다는 거죠. 왠지 쓰라리면서도 달달한 느낌이랄까? 정말 그분에게 선물 드리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다는 거죠. 평생 두고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갖다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로가 쉽게 그렇게 줄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줬냐고 물으니까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다. 선생님이 읊으신 그 시삼백 때문인지 아니면 그 선생님께서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 때문인지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앞으로 영원히 그분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 그 말씀에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었다. 왠지 쓰라리면서도 달달한 느낌.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드렸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선물 드리니까 그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흐뭇해하면서 작별을 아쉬워하셨지. 그럼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공자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선생님도 유달리 즐거워하셨네. 내가 밤바람을 맞아 노래를 흥얼거리며 마차를 몰아 돌아왔는데 옆에 앉아 계신 선생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역력했네. 정말 상쾌한 기분이랄까? 그러니까 그럼 사형은 어떠셨어요? 자로 사형은 어떠셨어요? 기분이? 이러니까 나도 당연히 즐거웠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로가 다시 자공한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자네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겠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공이 막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공자 선생님이 딱 들어온 거예요. 자공하고 자로하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공이 자로가 물은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공자 선생님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공아, 너한테 말도 없이 비단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공이 아니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그분도 기뻐했다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비단은 제가 다음에 오나라 갈 때 다시 사오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공이 자다가 갑자기 깨면서 왠지 되게 찜찜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유쾌하지 않은 느낌? 내가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찜찜함이 있지? 라고 이제 자공이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일까? 선생님이 모르는 사람한테 비단을 줬기 때문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지 하고 스스로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게 한참 고민을 하던 그때 갑자기 이유가 떠오른 거예요. 바로 그때 그렇게 그 찜찜함이 막 느껴지고 그때 왜 그러지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갑자기 막 그 고향의 엄마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 아버지도 장사를 하는 분이어서 이제 자공이
그 공자한테 가서 배우겠다 하니까 기꺼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자공은 공자한테 와서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러 다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보고 온 지가 한 1년 정도 된 거예요. 그때 가서도 잠깐 부모님 보고 이렇게 돌아올 때 이제 부모님이 배웅을 하는데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눈깨비 그날따라 진눈깨비도 내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흔드는 그 아버지의 모습, 비바람 속에 이제 머리는 백발이 되고 왠지 처량한 눈빛이 막 가슴에 되게 비수처럼 꽂혀 있었어요. 아,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매번 떠나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되게 울컥하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느낌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바쁘게 장사하고 사업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낸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랬다는 생각에 그 다음날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저 부모님을 좀 가서 뵙고 오겠습니다 라고 휴가를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당연히 그러라고 했겠죠. 그래서 자공이 이제 부모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뵙고 이제 한 3일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다시 3일 있다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부모님이 또 아쉬워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도저히 올 수가 없어서 그때 부모님을 노나라로 같이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노나라로 모시고 와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함께 막 지내면서 여행도 시켜드리고 하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평생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정말 즐겁다. 그러면서 두 분의 한박 웃음을 보며 이 자공도 너무 행복했었다는 거죠. 이 수업에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쫙 자공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우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로가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 시를 읊으실 때 정말 마음 깊은 곳 가장 연약한 부분이 꿈틀거렸다네. 나도 눈앞에 인연을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비단을 드렸던 것인데 그 일이 이처럼 자네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몰랐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자로도 막 안 주려고 자공이 선생님 들으려고 사온 건데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그 시삼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냥 드렸는데 이게 그렇게 그 상황이 자공한테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자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낯선 사람과의 인연을 놓치지 말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부모님과의 인연은 가장 소중한 인연이고 또 이 생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인연이다. 그런 이 생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다면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이다. 라고 이제 자공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공의 말에 그 학우들이 막 다들 감동을 먹은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나도 우리 부모님 보고 싶다.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얼른 가서 좀 찾아뵙고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학우들이 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휴가 주세요. 저 부모님 뵈러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자는 당연히 다녀와라 하면서 다 휴가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면 보통은 그저 어쩌다 생긴 일이라고 치부하기 마련인데 공자 선생님은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만난 사람한테 선물까지 줬다. 이로 인해서 그분도 즐거워했겠지만 공자 선생님이 더 즐거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연 되게 소중하고 왠지 우리 마음이 통하는 사람한테는 뭐든 주고 싶고 그런 거 있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자는
이 배움에 대한 즐거움, 날마다 배우고 익히면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듯이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너무 잘 통했고, 그래서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다 보니 그 자궁이 가져온 비단도 기꺼이 기쁘게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줄 수 있었다는 것. 그랬을 때 그 만났던 정자라는 사람도 공자를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을까, 고마워하고 있을까. 어디 가서 공자를 이야기할 때 정말 좋게 좋은 이미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되게 감동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런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경험하고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내가 우연히 만난 인연이지만 되게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뭐든 주고 싶은, 그래서 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연, 우리 2021년에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자의 가르침 보겠습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다 보면 종종 소중한 인연을 놓칠 수 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심지어 그것을 삶에서 찾아오는 축제 같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난 인연, 그래서 그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것을 삶에서 축제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공자 오빠의 이야기 되게 좋죠. 마음 따뜻한 이야기네요. 요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